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국 대륙에는 막강한 한나라 제국이 들어섰다. 황제 무제는 흉노를 격파하며 대외 팽창에 눈을 돌렸다. 그의 다음 목표는 동방의 강국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여러 부족 국가를 거느린 강력한 나라였다. 이 야사는 한나라의 침공이라는 거대한 외압 속에서 고조선이 어떻게 1년간의 치열한 항전을 벌였고 결국 내부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칼날에 무너졌는지를 풀어본다. 한무제는 고조선을 침공할 명분을 찾기 위해 서파라는 사신을 보냈다. 서파는 고조선 왕 우거에게 한나라에 투항할 것을 권고했다. 야사에 따르면 우거왕은 서파의 오만한 태도와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서파는 분을 참지 못하고 국경선인 폐수에 이르러 자신을 전송하던 고조선의 비왕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소식을 들은 우거왕은 격분했고 서파를 죽여달라는 상소문이 빗발쳤다. 하지만 서파는 이미 한나라로 돌아가 조선 왕이 항복을 거부하고 국경을 침범하려 하기에 그 왕의 신하를 베고 왔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이에 한무제는 서파를 요동군 동부도의로 임명했고 고조선은 공식적인 전쟁 명분을 얻게 되었다. 기원전 109년 가을 한무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침공했다. 장군 순체는 요동에서 육로로, 누선장군 양복은 5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산둥반도 제나라에서 배를 타고 해로로 쳐들어왔다. 도합 18만여 명의 대군이었다. 야사에서는 한나라 군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고조선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우거왕은 사전에 방어 계획을 세웠고 폐수 서쪽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수륙 양면의 한나라 군대가 합류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전쟁 초반 한나라 군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순체가 이끄는 육군 본진은 폐수 서쪽에서 고조선군에게 격퇴되었으며 누선장군 양복의 수군 역시 완강한 방어에 막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야사에서는 한나라 장군들 사이에서 불신과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순체는 양복이 전투에 소극적이라 비난했고 양복은 순체가 무리한 진격을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았고 한나라 군대의 공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쟁은 1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왕검성의 수비는 매우 견고했다. 한무제는 초조해졌고 직접 화의를 위해 사신 위산 등을 파견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결국 한무제는 다른 계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바로 이간책이었다. 그는 고조선 내부의 지배층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야사에서는 한나라가 고조선 내부의 대신들을 꿰어 왕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고조선 지배층 내에는 이미 온건파와 강경파의 갈등이 존재했기에 한나라의 이간책은 주요했다. 재상과 대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기원전 108년 참이라는 자가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참은 결국 우거왕을 살해하고 한나라에 항복했다. 하지만 끝까지 항전하려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성기였다. 그는 왕의 아들 장과 함께 백성들을 회유해 성기를 주살하려던 한나라의 계획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그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우거왕이 죽고 지도층이 분열되면서 고조선은 결국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말았다. 86년간 이어진 위만조선 시대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고 한나라는 그 땅에 낭랑현도 등 이른바 한사군을 설치했다. 야사에서는 고조선 백성과 군사들이 외적의 침입에는 1년 가까이 굳건히 맞섰으나 내부의 적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며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동방의 강국 고조선은 한무제의 야심과 함께 자신의 내부에서 도단한 칼날에 무너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것이다.